여기 미국에 비해 한국 노래는 예술성과 수준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평하는 미국 유명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우연히 어느 한국 가수의 노래를 듣고 충격에 빠졌고 이후 한국 노래를 깊이 연구하면서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음악 평론가로 활동해온 에밀리입니다. 저는 평소 한국 하면 케이팝만 유명하잖아. 다른 노래들은 별 볼 일 없을 텐데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랜 기간 전 세계 음악을 평가하며 살아왔지만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봤을 때 딱히 떠오르는 한국 노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의 노래는 크게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나훈아 노래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계속 들을수록 한국 트로트가 이렇게나 재미있고 감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훈아 노래와 한국 트로트에 깊이 빠졌고 외부의 시각으로 한국 가수 나훈아와 그의 노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제가 연구한 자료와 생생한 에피소드, 그리고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전해지는 인생 철학과 신념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나훈아를 통해서 한국 음악의 뿌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어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고, 나훈아라는 가수가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노래하면 싸이와 BTS를 잘 알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싸이와 BTS 이전에 나훈아가 있던 것이었어요. 계속 나훈아를 연구하면서 그의 독특한 이력과 음악적 혁신, 그리고 사회와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강렬한 신념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어요. 직접 작곡하며 특유의 트로트 창법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싱어송라이터이며 미국 음악계와 비교해보자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와 밥 딜런을 합친 듯한 한국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훈아의 곡은 한국 노래방 기계에 가장 많이 수록된 가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국인의 일상 속에 음악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곡 한 곡이 수십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음악이 가진 감동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요? 또한 한국의 대중가요는 1950년대 미군 기지 주변에서 시작된 락앤롤 문화, 1970년대의 포크송과 통기타 문화, 그리고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힙합, 문화 등 여러 장르와 시대의 영향을 받아 진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훈아는 자신의 음악적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내며 한국 현대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저는 음악 평론가로서 전 세계의 위대한 아티스트들을 연구해 왔지만 나훈아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독창적인 아티스트로 다가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나훈아의 히트곡은 무려 120곡 이상이며 전체 녹음한 곡의 수는 3,000곡에 달한다고 합니다. 처음 이 숫자를 접했을 때는 실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였는데 여러 자료와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기에 그야말로 경이롭다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창법은 정말 독보적입니다. 저음과 고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마치 전통 판소리의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는 마치 레이 찰스가 가스펠과 R&B를 접목시킨 것과 비슷한 예술적 감각이며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나훈아는 작사와 작곡, 그리고 무대 연출까지 모두 소화해내는 사방미인 아티스트입니다. 콘서트 무대에서 한 팔을 들면 제가 작사만 했어요 라는 의미를, 양팔을 들면 제가 작사와 작곡 모두 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세심한 퍼포먼스로
관객들과 깊이 소통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죠. 또한 블루스와 한국 전통 민요를 트로트에 접목시키는 시도는 당시 대중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음악 실험이었으며, 이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마치 미국의 밥 딜런이 포크와 록을 결합한 것처럼, 또는 마일스 데이비스가 재즈에 새로운 요소를 더한 것처럼, 한국에서의 나훈아의 음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혁명이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들은 단순히 히트곡을 넘어서 한 시대의 사회 역사를 담은 살아있는 타임 캡슐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72년에 발표된 녹슬은 기찻길은 분단의 아픔을 노래하며, 1985년에 평양 아줌마는 최초의 이상가족 상봉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담아내어 음악이 한 나라의 역사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1982년에 발표된 잡초와 울긴 왜 울어는 당시 한국 성인 가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절절하게 담아낸 곡입니다. 특히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라는 가사는 많은 이들의 마음 한켠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는데요. 저 역시 그 진심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신곡 테스형을 통해 나훈아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보여주신 모습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라는 가사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한 줄기 위로가 되어 주었고,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한국 대중음악 역사 속에는 늘 흥미로운 라이벌 구도가 존재했는데요. 나훈아와 남진의 대립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독특한 사례로 남아 있어요.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두 분은 배경, 외모, 그리고 음악적 스타일까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남진은 전라남도 목포 출신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마치 할리우드 배우처럼 수려한 외모와 세련된 이미지를 자랑하였는데, 당시 목포에서는 승용차가 단 2대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나훈아는 부산 출신으로 비교적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아버지께서 무역선 사업으로 성공을 하여 보통 가정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외모에 있어서는 남진은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뽐냈다면, 나훈아는 다소 투박한 외모였지만 음악적 재능과 강렬한 신념으로 그 차이를 완벽하게 극복한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두 분의 음악 스타일 또한 확연히 달랐습니다. 남진은 도시적인 세련미를 강조하며 노래하였다면, 나훈아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서정적인 감성을 담아내어 프랭크 시나트라와 우디 거스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었어요. 실제로 당시 공연장에서는 남진의 팬들이 소도 둑놈, 저리 가라며 외쳤고, 반대로 나훈아의 팬들은 남진의 지지 말라며 치열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 모두 각자의 길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은 발매 동시에 매진으로 그 인기가 전설적임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경쟁 구도가 오히려 두 분이 서로를 더욱 위대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피카소와 마티스처럼 서로 다른 개성이 서로를 빛나게 만든 셈이지요. 나훈아는 단순한 음악가를 넘어 자신의 신념을 굳건하게 지키며 사회와 정치적 이슈에 당당히 맞서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당시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 제안을 받았을 때,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난 가수가 천직이다라는 당당한 답변을 하며 권력과 특권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가수로서의 사명과 대중에 대한 사랑만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 당시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고, 그의 강인한 신념을 상징하는 일화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 일본 오사카 공연 중 2천여 명의 일본인 관객 앞에서
갑자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를 넣으신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 일본 우익 세력들이 그를 협박하기까지 했지만 나훈아는 부산 사투리로 때려 죽이려면 죽이라 해라라고 당당하게 맞서서 일본 측은 물론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훈아는 권력이나 금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과 대중에 대한 사랑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신 진정한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어요. 또한 후배 가수 강진과의 일화에서도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강진이 나훈아의 자작곡 땡벌을 부르고 싶다고 찾아갔을 때 일반적인 선배라면 허락만 했겠지만 강진님의 목소리에 맞게 멜로디와 가사를 새로 편곡해주고 녹음실에서 직접 가이드를 해주었습니다. 편곡 비용조차 받지 않으며 자신의 특유의 창법 때문에 강진님이 모방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한 번만 녹음 가이드를 들려주고 바로 지워버리는 세심한 배려는 진정한 음악 선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일화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나훈아라는 아티스트에 매료되어 갔고 그가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신념과 용기, 따뜻한 인간미를 두루 갖춘 진정한 예술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훈아는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여러 차례 표현하였습니다. 음악은 나의 전부다. 노래가 나를 살린다라는 말처럼 음악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 음악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는 말로 그 진심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한 인생의 지혜와 열정이 담긴 깊은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또한 인생에 대해 인생은 무대와 같다. 우리는 모두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다. 어떤 역할을 맡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 남긴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길에는 고통과 기쁨이 공존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팬들에 대해서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며 대중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면 힘들어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라는 따뜻한 조언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나훈아의 이러한 인생 철학과 명언들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담겨 있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나훈아의 음악 여정을 연구하면서 그의 인생이 한 편의 서사시와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1966년 첫 데뷔곡 천리길은 돌뿌리가시 바위를 넘어 천리길이라는 가사로 그의 앞으로 펼쳐질 음악 인생을 예견하는 듯 했는데요. 그때 저는 단순히 한 시대의 유행으로만 생각했던 음악이 사실은 한 사람의 열정과 인생, 철학, 그리고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표절 논란 등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시련을 극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단순히 음악에 흥미로운 멜로디나 가사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국민들의 애환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온전히 담아내어 한 편의 서사시처럼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2년 서울시민회관에서 공연 중 병 파편에 피습당해 몇 개월간 입원했던 사건은 당시 팬들 사이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를 통해 나훈아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한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남진님의 팬들이 루머를 퍼뜨리며 패싸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모두가 그의 인내와 용기에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이후 건강을 회복한 나훈아는 1973년 비밀리에 공군에 입대하여 사회 전반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입대 직전 배우 고은아의 사촌 이수키와 결혼하였다가 전역 1년 앞두고 이혼하신 파란만장한 개인사는
그분의 음악적 여정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76년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영화계에서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던 여배우 김지미님과 결혼 소식을 발표하였고, 그해 심수봉이 남산에 위치한 도쿄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감탄. 나훈아는 본명인 최홍기로 쓴 자작곡 여자이니까를 건네며 가수로서의 데뷔에 큰 힘을 실어주어요. 그리고 1977년에는 애정이 꽃피던 시절이라는 곡을 발표하였는데, 이 곡은 1974년 작곡가 박성규가 가수 방주연에게 청혼하며 선사했던 멜로디를 바탕으로 방주연이 작사하여 발표한 생각해보세요 라는 곡에서 가사를 새로 쓴 후 3년 뒤에 나훈아에게 전달된 작품입니다. 이처럼 나훈아의 음악에는 단순한 창작의 열정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여러 흐름과 인연,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김지미와 함께 충청남도 대전 신탄진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생활하시던 시절 방송 출연이 줄어들면서 1981년 대동강 편지를 통해 가요계에 복귀하고 1982년 울긴 왜 울어로 다시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가요계 복귀와 더불어 김지미와의 사이가 악화되어 1982년에 이혼한 후 이듬해 가수 출신의 정수경과 결혼하여 일남 일녀를 두게 되었고, 1984년에는 조용필 다음으로 일본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며 데이지 쿠레코드와의 계약 체결로 해외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방송 출연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훈아의 공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현대 가수들이 과감한 홍보와 마케팅 대신 은둔 활동이라는 희소 가치를 선택한 것과 달리 그의 신비로운 존재감은 오히려 더욱 돋보였고, 갈무리, 영영,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홍시와 같은 서정적이면서도 슬픈 로맨스틱 자작곡들은 수십 년 동안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또한 1987년에 발표된 땡벌은 처음에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으나 2000년 강진님이 리메이크하여 발표한 후 2006년 조인성이 드라마 비열한 거리에서 부르면서 화제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2007년 9월 21일 KBS 뮤직뱅크에서 강진이 1위를 차지하면서 땡벌은 발표된 지 20년 만에 범국민적 인기를 얻은 대표작으로 기록되었답니다. 최근 2025년 1월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마지막 무대는 단순한 은퇴 공연이 아니라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역사적 이벤트이자 나훈아의 음악사적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평소 나훈아는 소신 있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25년 1월 10일 공연에서도 소신 발언을 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어요. 특히 1월 10일 서울올림픽공원 KSP5돔에서 열린 은퇴 콘서트에서 전해진 발언과 나훈아는 이날 무대에서 왼쪽, 니는 잘했나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발언은 단순히 한쪽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펼치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형제끼리 싸우면 안 된다고 하셨던 일화를 인용하면서 지금의 정치 상황 역시 내부 분열로 인해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관객들에게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인정하겠다며 자신의 발언은 정치권의 당연한 비판이었고 정치인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어요. 특히 내게 뭐라고 하는 저것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라는 강한 어조로 응수하며 양쪽 모두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국방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현재 대한민국이 안보와 경제 면에서 위태로운 상황임을 지적하였어요. 언론이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생중계하며 쓸데없는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나훈아는 은퇴를 앞두고 저는 스타니까 구름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별 밖하늘에서만 살았습니다. 이젠 땅에 걸어 다니겠습니다. 라며 오랜 경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을 예고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나훈아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의 발언과 그에 따른 정치권 반응도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치적 이슈로 흘러간 것이 안타까워 보였지만 아마도 나훈아만 할 수 있는 은퇴 전 작심 발언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는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성찰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었답니다. 나훈아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신 혁신가이며 자작곡 1200여 곡 이상과 전체 녹음곡 3000곡에 이르는 방대한 레퍼토리를 통해 그의 음악적 깊이와 수준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블루스와 한국 전통 민요를 트로트에 융합시키는 시도는 단순한 장르의 경계를 넘어 음악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이었고 그가 보여준 예술가족 철학은 오늘날에도 많은 한국 아티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저는 한국 음악에 대해 별다른 건 없지 않겠어?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 음악의 유일한 모습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K-팝 이전의 나훈아의 트로트와 그가 만들어낸 독특하고 창조적인 음악 세계를 접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한 시대의 유행이나 유행을 타는 노래가 아니라 사회와 역사를 담아내고 한 사람의 인생 철학과 신념 그리고 대중에 대한 깊은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예술 작품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단순히 개인적인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깊이 연구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의 나훈아와 트로트라는 독특하고 창조적인 분야를 널리 소개하고 알리고 싶습니다. 제 평론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또 다른 면모, 특히 나훈아의 음악적 혁신과 사회적 메시지, 그리고 그가 남긴 예술적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나훈아의 마지막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영감의 시작이자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이 저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나훈아는 25년 1월 마지막 공연 이후 공식 은퇴하였지만 나훈아의 음악은 한 시대의 아픔과 기쁨, 사랑과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신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며 그가 남긴 수많은 명언과 인생 철학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한 한국 가수 나훈아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인생을 넘어 한국에서 한 시대의 정신과 대중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진정한 자세를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저 역시 미국에서 20년간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한국 음악은 K-팝뿐일 거야 라는 선입견을 가졌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나훈아의 노래를 접한 순간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는 K-팝 이외에도 이처럼 깊고 풍부한 음악 문화가 존재하며 특히 나훈아의 트로트는 그 독창성과 창조성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깊이 연구하여 나훈아가 남긴 위대한 유산과 트로트라는 장르의 매력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의 노래 한 곡 한 곡, 그리고 그가 전해준 인생의 지혜와 사랑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며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감동과 희망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나훈아의 위대한 예술적 발자취를 연구하고 그 소중한 유산을 세계에 소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